네, 국내 그림책 시장에서 사실 아직까지 이렇게 예술 그림책들이 출판사마다 조금씩은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예술 전문 그림책 출판사도 딱히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또 아직까지 독자들이 이런 예술 그림책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해외에 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예술 그림책을 계속 만들고자 하는 어떤 작가님의 어떤 신념 아니면 예술적인 철학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예술이라는 게 이렇게 딱딱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신념이 있다기보다 하다 보니까 저 다운 것을 그냥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이나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조금 나만의 색깔로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어떤 작가가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맞아요. 대부분. 그리고 자기답게 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 길을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사회가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던가 뭐 안 팔린다던가 아니면은 아예 출판을 해주지 않는다던가 진짜 뭐 고개 여러 넘어 고개. 그래도 뭐 자기가 출판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자기답게 잘 해서 그 책이 운 좋게 잘 팔리면 좋은 거지만 그것이 안 팔린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 작가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때 그래서 그 책이 많이 팔렸어? 이렇게 먼저 물어보거든요. 인기 작가야? 막 이런 인기 작가야? 많이 팔렸어? 막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유명해? 막. 유명해.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그러면 그런 예전에 고흐 같은 작가나 그런 작가들도 사실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그 시대 때 맞아요. 대해서는. 하지만 저는 그냥 저다운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무슨 예술적 어떤 커다란 신념이나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제 영화를 보거나 어떤 것을 볼 때도 그 영화도 그 영화의 내러티브와 어떤 비주얼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야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책도 또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그림책을 좋아하는 부분도 아주 그 짧은 내러티브 안에 여러 가지 형식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고, 그걸 좀 잘하고 싶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떤 신념이 있어서는 아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그림책이라는 것들이 대중매체이기도 해요. 그래서 독자들이 사랑해주지 않는 책들은 절판이라는 아주 쓰라린 결과를 얻기도 하고, 또 아무리 예술적이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해도 현대미술이라고 하면 받아줄 수 있는 소재나 주제 이런 것들을 다 포용해줄 수 있는 것들을 아직까지 그림책 시장에서는 받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작가들이 자신의 길을 가고 싶고 자신만의 굉장히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표출하고 싶어도 그것들을 출판사나 대중이 받아주지 않았을 경우에 생존하기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작가님들이 어느 정도 고민하다가 대중들이 원하는 것, 또 출판사가 선택하게 되는 것, 그런 방향으로 많이 길을 돌리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난 이 분야에서 벗어나야겠다 해서 다른 만화나 뭐 현대미술 쪽으로 가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도 위기를 많이 겪는다고 느끼시지만 작가님도 이런 작품들이 꾸준히 해 나가려면 굉장히 굳은 의지가 있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가님들이 최근 출간되고 있는 어떤 출판 시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많은 작가들이 이제 고민하는 것 중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것과 그러니까 뭐 대중이 원하는 것이 다를 때잖아요. 그게 뭐 진짜 딱 맞아떨어지면 그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혼자 만드는 책하고 또 그 대중한테 보이기 위해서 만드는 책은 다른 거잖아요. 그 어느 정도는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책이 많이 팔리지 않으면 다음 책을 내기 쉽지 않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 하이드와 나 같은 책도 사실 이 책이 별로 상을 안 받았으면 주목받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상을 무려 가장 큰 상을 3개나 받았죠. 남이 콩쿠르에서 받고 또 BIB에서도 상을 받고 또 영국 일러스트레이션 어워드에서도 상을 받고 이걸 3개를 동시에 받는 책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진짜 운 좋게 상을 받아서 책이 소개될 수 있는 기회라도 받았을 것 같아. 그런데 사실 상을 받기 전에 계약을 한 겁니다. 계약은. 근데 그렇게 해서 운이 좋아서 이제 소개되는 경우도 있는데 더 좋은 책들도 뭐 상을 못 받거나 이러면은 굉장히 좋은데 소개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어워드 같은 거는 정말 저 같은 작가들 왜 약간의 지켜줘야 되는 존재. 그런 것들한테 또 되게 필요한 맞아요. 거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상을 받았다고 해서 좋은 작품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상이라는 것은 운이 좋으면 받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모든 것이 맞아떨어져서 받을 수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상을 받음으로써 소개될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작품성도 있고 많이도 팔리고 그러면 되게 좋은 거겠죠. 그 봉준호 감독님처럼. 자기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를 믿음과 자기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보는 시선? 네. 항상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누구나 고민하고 네. 왜냐하면 작업들이 너무 굉장히 길게 걸리고 이러니까 이 작업을 사람들이 좋아해 줄까? 항상 그거 뭐 고민은 하죠. 그런데 제 마음에 1순위로 들어야지 그 작업이 이제 나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마음에 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요즘 저도 오랫동안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면서 그림책을 만들면서 내 마음에 드는 그림책들은 거의 나오질 않는다라고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 출간 과정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수용하고 또 깎아내고 덜어내고 뭐 그 과정을 거치다 보면 나답지 않은 책이 내가 만들었지만 내 이름을 적어놨지만 내가 원치 않는 책이 많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작가님들이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코 다시 열어보고 싶지 않은 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런 상황들은 어쩔 수 없이 대중성을 위해서, 상업성을 위해서 작가들이 많이 깎이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또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으면 또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도 또 있기도 하고 그것이 잘 절충돼야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색깔을 지키면서 편집자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의 어떤 조언 같은 것도 사실 다 들으면 안 되거든요. 그죠. 어떤 부분은 이건 너무 좋아. 이 얘기는 수용하고 이 부분은 이거는 너무 적이니까 또 어느 부분은 쳐내고 그런 부분을 모든 것이 그냥 작가는 그래서 되게 외로운 직업 같아요. 누구도 그 판단을 대신 내려줄 수가 없거든요. 자기 작업에 대한 판단을 심지어 이제 그 편집자님조차도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지만 그게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예. 이제 뭐 독자들은 이런 걸 좋아해 하면서 말씀해 주시지만 솔직히 독자의 저기를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뭐 일반적인 건 있지만 잘 팔린 책들의 리스트를 보면 요즘 독자들은 이런 책들을 좋아하는구나라는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넥스트 레벨은 모르는 거거든요. 그쵸. 또 시대가 바뀌잖아요. 계속해서 바뀌지만 자기가 거기에 밖에서 계속 휩쓸려 가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아니고 자꾸 제가 이제 작가님들 만나다 보면 이렇게 소윤경 작가님도 계시지만 참 책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작가님과 그 작가님들의 책이 굉장히 많이 닮아 있어요. 저는 그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안 닮은 사람들도 있어요. 안 닮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그게 색을 잃어버리는 거 아닐까요? 막 그냥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뭐 또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거 이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건 잘라주세요. 아니에요, 이거 건강이다.
예, 요즘은 그림책들을 작가님들도 거의 막 1년에 한두 권씩 내고 예전이랑 다르게 그림책을 내는 그 주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편승돼서 조금은 빨라지고 있긴 한데 저도 기본적으로 수작업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작가님은 이제 거의 이제 몇 년이 텀이 생기셨는데 그동안 준비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기대도 너무너무 많고 다음 작업을 준비하시면서 작가님들이 책을 막 출간하고 계실 때 어떤 초조함 이런 것들도 없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엄청 초조하고요. 아니, 그 출판사에서도 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이거를 두 번째 작품을 계속 미루니까 이제 작가님 그러면 잊혀진다고 잊혀진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부지런한 작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작하시는 분들은 정말 부지런하시고 그런데 저는 얘기는 엄청 많아요, 제 안에. 막 써놓은 것도 다음 책 막 한 10권 할 거가 있는데 지금 한 권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부지런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번 그림을 그릴 때 두 번 그리기 싫어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 네. 이렇게 왜 여러 번을 실패를 해서 빨리 이제 한 장을 그린 사람이 있는데 저는 생각을 굉장히 구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최대한 이 몸을 움직이는 걸 몸을 최소화하게 네,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항상 그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거를 단순히 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림책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책이 끝나면 전시도 하고 프린트도 이거 판화도 팔고 뭐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약간 파인아트 작가들이 한 3년 일하고 작품 팔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수제를 좋아해요. 수제를 뭐든지. 그래서 제가 사고 싶은 거를 제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런 책 사고 싶었는데 없어. 찾으니까 없어.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뭐 취향이 이렇게 막 일반적인 취향은 아닌데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저는 전 세계 곳곳에 예, 곳곳에 저 같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포진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 작품을 사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초조해서 제가 SNS를 잘 안 해요. SNS 보면 다들 너무 열심히 살고 다 뭐 이번에 책 냈다 뭐 했다 막 뭐 한다 막 하니까 그러고 있으면 저는 굉장히 정체돼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SNS를 줄이고 활동을 또 이제 시작하면 그때 다시 SNS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계정을 열고 네, 거기서 이제 광고를 해야죠. 이제 광고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림책은 내지를 다 보여줄 수도 없기도 해서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지만 어떤 출판물이기 때문에 계속 내용을 공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뭐 광고 커머셜이나 이런 것들이라면 늘 작업한 것을 올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작업은 이제 미리 다 올려버리면 영화 감독이 자기 영화 장면을 다 찍어서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내용 다 알아, 다음에. 그럼 아무도 안 사.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맛배기만 살짝 아까 판 같은 거 보여드린 거예요. 예. 그러면 이렇게 석판화를 통해서 아무도 잘하고 있지 않은 이런 독특한 작업을 준비하고 계신데 다음 작업이 정말 궁금하고 기대되고 있어요. 언제쯤 나올까 생각도 들고 또 어떤 작업일지 너무 궁금한데 살짝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킹스턴 때 뉴욕 가서 이제 첫 번째 코스 때 만들었던 책이에요. 그 컨셉을 가지고 지금 완전히 다른 책이 됐지만 그 컨셉을 디벨롭 시켜가지고 지금 이 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킹스턴 3부작이라고 불립니다. 킹스턴 3부작. 그러니까 영국 유학 때 계획했던 것을 다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올해는 좀 책이 이제 나올 거는 같아요.
빨리 저도 이 작업이 어떻게 완성될지 저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되는지는 파나라는 작업이 약간 우연성이 있잖아요. 완전히 자기가 그 인텐드 의도한 대로만 딱 나오진 않아요. 페인팅처럼.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지만 재밌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완성이 됐을 때 어떤 모습일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살짝 기대는 되는데 잘 되는 쪽으로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김지민 작가님이 작업하고 계신 파나 공방에 와서 이곳에서 작가님 뵙고 작업 과정 듣고 얘기 들어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지요? 네, 오늘 소윤경 작가님이 저희 작업실에 찾아오셔서 너무 반갑고요. 진짜 제가 아까 너무 오래 작업을 이제 책을 안 내다 보니까 다 잊혀졌구나 싶었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제 얘기도 들어주시고 이런 고충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너무 진짜 뭔가 치유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소윤경 작가님은 제가 처음에 그 하이드와나 북토크 할 때도 그때도 찾아와 주셨었어요. 그래서 인연이 참 있는 것 같고 새로운 형식의 그림책에 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그래서 저도 참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그리고 이 채널에 이제 제 인터뷰는 이런 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한테 그림책 작가를 꿈꾸는 분들에게도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허드나무 작업실에서 모신 김지민 작가님과 깊이 있는 대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또 만날까요? 다음 책 나오면 만나요. 네, 김지민 작가님 책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